여러분, 서울 집값 들썩 한 달 새 2억 올랐다. 사실일까요?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조금 상황이 좀 다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실거래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호가가 올랐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재건축의 대장주라고 이야기하는 엄마아파트. 엄마아파트 84제곱미터의 가격이 지금 27억에서 28억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입니다. 지난 2월에 실제 거래된 가격은요. 25억 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25억 5천만 원 정도. 25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실제로 됐다고 하면 지금 호가는 2억 정도 올랐다. 뭐 이렇게 보이는 건가요? 2억 정도 올랐다. 근데 전체적으로도요 보면 거래량은 굉장히 적어요. 거래량이 거의 절벽 수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을 가지고 집값이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제가 그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주말에 실질적으로 시장, 부동산 시장을 쭉 한번 돌아다녀 봤는데요. 집값이 올랐다 하는 것은 조금 그런 기미는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니까요. 기미는 보이는데 거래는 아예 없습니다. 거래는 빵빵빵. 거의 거래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거래가 안 일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호가가 2억이 올랐든 3억이 올랐든 이게 시장에는 아직까지 마이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온 것은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올라와 있는 것이 올랐다 이러면 실제 거래가 일어나서 올랐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말로만 올랐다. 호가만 올랐다. 이런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표는 조금씩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보시는 것처럼 지표가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월 21일부터 한번 보세요. 2월 21일부터 심지어 종로는 0.08까지 떨어졌던 종로가 쭉 올라가서 지금 0을 기록하고 있고요. 송파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 제가 있는 곳이 송파구인데요. 여기가 0.02에서 이제 0 보합으로 지금 돌아섰고요. 용산구 같은 경우도요. 마이너스 0.01까지 떨어지다가 0.03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플러스 아마 대통령 집무실이 온다고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0.01까지 올랐고요. 수초구도 마찬가지, 강남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올라가는 모양새. 이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아직 태동은 안 했지만 이 인수위는요. 사실 화들짝 놀라고 있어요. 부동산 규제 함부로 쉽게 풀 수가 없어요. 지금 자칫 잘못 풀었다가는요. 부동산 심판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오늘이 4월 4일이래요. 그러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나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모양새를 취한다. 그러면 말입니다. 재건축에서 또 지방선거에서 또 참패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아주 조심조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대출 규제 해제한다는 거 없던 일로 했다. 이거는 이미 나왔습니다. DSR 규제 자체가 지금 DSR 규제 40% 규제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5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기존대로 2억으로 그냥 그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대출 규제를 푼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규제가 풀린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은행들마다
신용도가 좋은 사람에게는 옛날에 5천만 원까지 밖에 안 해줬던 마이너스 통장을 8천만 원, 1억까지 뭐 심지어는 2억, 3억까지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이야기하니까 상황이 그만큼 달라진 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규제의 어떤 틀들 아직까지 해소하는 모습은 안 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은요. 양도소득세 중과 이 부분 말입니다. 집 두 채일 경우는 중과가 20%잖아요. 그래서 최고세율이 71.5%를 내던 것을 중과세율만 없앤다는 거예요. 20%. 세 채일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30%거든요. 이 30%도 중과세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일단 없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 팔 사람은 팔아라 이거죠. 집 팔 사람은 팔아라. 빠른 시간 내에 집 팔 사람 팔아라. 그러면 공급을 시장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아직도 이 부분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아직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런 데 대한 이야기도 안 나오고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서고 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시간의 어떤 시간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시장에서는요 분명한 것은요 한 달 새 2억을 올랐든 3억을 올랐든 일단 호가만 오른 거고요. 오른 거에 대한 시장이 오르니까 매물들을 다 걷어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파구 제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도 마이너스 14.9% 매물 감소량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강남구도 12.6%, 서초구도 12.7%, 영등포구도 11.6%고요. 광진구도 9.6%가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7.3%의 어떤 매물 감소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매물이 감소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매물 감소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장의 변화. 전부 다 관망세 기다려보겠다. 기다려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분명한 것은 매물을 지금 걷어들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더 기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요. 윤석열 정부라고 해서 규제를 계속해서 막 해제 그렇게 안 갈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나 하면 오히려 규제를 예를 들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집값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되는데 집값을 안 떨어뜨리고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태생의 의미조차도 많이 퇴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건을 계속 뽑아낼 수 있게끔 세금의 완화. 그렇다고 보유세를 갑자기 줄여주느냐? 보유세도 갑자기 줄일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지금 양도세를 많이 줄여줌으로 해서 여기서 시장에서 많이 빠져나오게끔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규제는 재건축 쪽에는요. 오히려 저는 재건축의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거 금지한다든가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가지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빠르다.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이게 어디로 움직이는구나. 지금은 정중동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정중동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좀 시간을 두고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